자, 우선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너들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아닌가요? 더 쉬고 싶었어? 네? 더 쉬고 싶었어? 나도 싶었어.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을 못 본다라는 거는 조금 뭐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휴식은 옳은 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휴식을 잘 아마 취하셨을 거라, 물론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취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제가 그 뭐 학원 친구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교재로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한 3회차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 동안 우리가 반이 달랐었잖아, 그치? 반이 달라서 이제 좀 맞지 않는 진도를 얻어서 좀 종료할 수 있는 건 종료를 하기로 이렇게 어떻게든 해봤는데 솔직히 제 계획만큼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하고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윤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 3학년 1학기 내용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안 배운 부분은 쭉 나가게 되는 거고,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가 까먹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까먹은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다른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외식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 되게 이거 진행하는 게 약간 대장정의 기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요. 일정이 조금 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일중학교잖아요. 예일중학교가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계양중학교가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를 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일중학교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계양중학교는 진도를 나가야 되고요. 이제 계양중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하는 동안 예일중학교는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 2달 정도 이게 계산하니까 2달 정도 기간 동안은 그때는 다시 과외식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만 이 과외식 수업을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이 내용을 같이 이제 판서 수업하면서 공통으로 진행하게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도 촬영하면서 이 새 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숙제는 뭐냐? 이전에 했던 숙제는 따로 특별한 숙제로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또 뭐 숙제 문제를 풀었는데 어렵거나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제가 한번 또 봐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혹시나 뭐 오늘 숙제를 다 못했는데 땡큐네요 하시는 분들은 죽여버려 혹시. 제가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뭐 마지막 유종의 미가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서 이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첫 페이지인 제곱근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표는 이제 앞서서 이제 가장 1단원인 제곱근과 실수에 해당하는 목표, 이제 제곱근 성질의 대소관계까지 페이지로서는 16페이지까지가 목표입니다. 개념책은 1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책장 한번 넘겨보시면 뒤에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은 웬만하면 숙제로 나갈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숙제로 나갈 거고요. 만약에 진도가 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숙제를 어느 정도 할 시간이 있다. 그럼 그때 이제 뭐 남는 시간 동안에 이제 워크북 숙제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개념에 나가는 책에 맞게 워크북은 그 진도가 그대로 숙제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뜻. 뭐 이제 사람마다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는 아이입니다. 자,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루트예요. 그렇지? 이 루트인데 이 제곱근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트 x가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루트 x는 얘를 제곱하여서 x가 되는 수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제곱근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제곱을 거꾸로 역순환해서 그러니까 역연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죠.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단순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뭐 이런 거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이 직각삼각형을 만족하기 위한 이 c의 길이나 혹은 bc의 길이, 즉 b변의 길이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됐을 때 그때 다른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는 a, b, c를 각각 찾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피타고라 정리의 의미에 따르면 지금 여기 각각의 이 길이에 대해서 제곱이 붙어있지. 그럼 a, b, c 찾는 얘기는 그 제곱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제곱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루트 x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단순히 루트 이 제곱근의 의미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숫자가 되면 유리수라는 것이 파생되기 시작해요. 이제 뭐 유리수와 무리수의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태경이는 제가 지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야. 자 이제 뭐 그때 이 피타고라 정리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그냥 약간 수학에서 역사 얘기를 살짝 넘어가보자면요. 그때 피타고라스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전체 모든 수의 체계는 유리수에서 끝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도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약간 이게 혹시 종교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좋아요. 약간 이게 수학의 발전도 약간 종교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 피타고라 정리가 발생됐을 때는 모든 수는 유리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되게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은 지겹겠지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이야기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수를 유리수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유리수하고 어떤 유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치? 만약에 여기서 2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사이를 잘게 쪼갰을 때에도 얘에 해당하는 유리수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도 잘게 쪼개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유리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계속 쪼갰을 때 그때 해당하는 유리수가 또 존재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수직선은 모든 유리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맞지 않나요? 그치? 한마디로 유리수하고 유리수의 간격은 아주 빽빽하게 유리수로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매우 조밀하게 유리수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얘를 깨는 아이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해. 바로 이런 거. 루트인가요? 나중에 삼각비라는 걸 배우게 되면요.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중에서 되게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가 바로 직각 2등변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한 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얘는요 어떤 c라고 했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1이라서 c의 제곱은 2여야 돼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c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루트 2에 해당하는 어떤 유리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유리수 이거 루트값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걸 계산해 봤는데 얘가 유리수로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수는 유리수 설명 가능한 거예요. 얘 그럼 유리수 아니야 뭐야? 그래서 실제로 이걸 피타고라스에서 그 피타고라스가 단순히 이제 그 사람만 이제 되게 뭐 당연히 그 사람도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피타고라스 밑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야. 우리 되게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대학교 교수님 밑에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있겠지? 그치?
그런 것처럼 피타고라스랑 어떤 대학교 교수 밑에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상에 얘를 깨고 싶지가 않아요. 피타고라스가 사람 깨고 싶지 않아서 자 이거 이제 비밀이야. 얘기하면 죽어. 이렇게 됐는데 이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한 명이 히파푸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히파푸스인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연구하는데 이 유리수가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유리수가 모든 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죽어요. 비밀 누설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죽음으로써 이제 밝혀서 등장하게 된 숫자가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후대의 수학자들이 어쨌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리수 말고 다른 수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수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유리수의 모든 수는 유리수 설명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곱근이 나오게 되고 이 제곱근으로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숫자가 바로 무리수까지 연결되는 게 3학년 1학기의 제곱근에 대한 수학적인 역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곱근을 배우면서 단순히 제곱근의 뜻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곱근을 통해 무리수에 대한 수의 체계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이 3학년 1학기 수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결국에는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죠? 그치? 그치 윤지야?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4의 제곱근을 한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다 라고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루트 4 그러니까 루트 4는 2는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4의 제곱근은 그러면은 2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4의 제곱근은 이 숫자를 제곱해서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얘를 제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몇이 나와야 됩니까? 4의 제곱. 응! 4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이 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그치 4가 나와야 되지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2를 제곱하게 되면은 4는 맞아요. 근데 얘만 존재해요? 마이너스도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되기 때문에 제곱근은요 부호를 조심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4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혹은 n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요 주의해줘야 되는 게 얘를 제곱해서 n이 되어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모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몇 개다? 2개가 된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표현이 n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곱근 n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얘는 그냥 루트 n을 의미해요. 즉 이 루트를 우리말로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영어로 읽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요? 루트 n 이렇게 읽지. 그 루트는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근이지. 그래서 얘는 루트 n 이거예요. 자, 이 루트 n이라는 말에 부호가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요? 루트 n이란 말에 부호가 나와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플러스로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제곱근 n도요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이 n의 제곱근과 제곱근 n은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에 가끔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음 중 서로 다르거나 혹은 루트 n과 다른 i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루트 n과 다른 i는 n의 제곱근이라면 개념 서로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제가 가끔씩 한 문제를 물어보고 대략 3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거기 맨 밑에 6페이지에 맨 밑에 5번에 표가 있어요. 5번에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 색칠해 주세요. 표시 핸드폰에 색칠해 주세요. 이 사람 나중에 꼭 줘야겠어요. 어제 늦었어요. 표시했어, 태경이? 표시 꼭 해주세요. 여기. 너무 피곤하면은 저기 밖에 나가서 물 먹고 와도 되니까 물 먹고 오시거나 잠깐 서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지. 9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9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 생각하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를 모두 써줘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x제곱은 36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36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얘가 값이 6이기 때문에 문제 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괜찮죠? 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겠지만 결국엔 0은 그 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치? 그래서 그냥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잠깐 시간 될까요? 1분 드려볼게요. 다 풀었습니까? 1번 윤지 정답 뭐 나왔어? 오케이 정답. 2번은 태경이 정답 뭐 나왔습니까? 12랑 마이너스 10. 그렇지. 자, 그리고 1번의 1에 3번 마이너스 9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 9분의 1을 루트를 한번 씌워서 봐라. 그리고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봐야겠지? 근데 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떠한 수를 곱해서 어떠한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양수끼리 곱하면은 부호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음수끼리 곱했을 때, 음수끼리 곱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부호가 양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거나 어떤 음수의 제곱근을 찾는다는 거는요,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허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허수의 뜻이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존재하진 않는데 계산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요,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얘는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의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소관계도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실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허수, 이때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 무리수까지 포함하여서 실수라고 하고, 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진짜 리얼 넘버, 얘 영어 리얼 넘버예요. 리얼, 진짜 리얼 넘버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존재하는 실존하는 수다라도 실수이고요. 얘는 허수라고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답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허수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돼서 여러분들 그 수학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에서 약간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지식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허수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채점할 때도 허수라고 써야 채점을 맞다고 할 건지 아니면 없다고 해야 맞다고 할 건지 그거를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짜잔 아니지롱 있지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그런데 해프닝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 교과서 내에서도 정답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라고 써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그 7페이지 2번하고 3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제곱근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은 그 뒤에 나오는 숫자 k에다가 이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x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이때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은 81, 그러면은 99, 81이잖아. 그래서 x는 9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는 것까지 항상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곱근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부호예요, 부호. 알겠습니까? 답을 쓰기 전에 무조건 부호 다시 꼭 생각해 보세요. x제곱은, 세 번째 x제곱은 25분의 4. 그럼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25를 만드는 거, 즉 5. 어떤 두 수를 곱해서 4를 만드는 거, 2인데 부호 꼭 생각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0.49는 만약에 바로 생각나면은 바로 답변하셔도 좋은데 얘는 그냥 한 단계 거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100분의 49가 된다는 걸 한 단계 거쳐갑니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7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0.36이구나. 미안합니다. 0.36이면은 100분의 36. 그래서 10분의 6.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개, 1번하고 2번 보면요, 어떤 숫자의 제곱근을 찾을 때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로 답이 나오게 되죠. 그치? 81보다 작거나 9, 그치? 마이너스 5, 혹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숫자가 제곱근으로 나오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숫자, 분수이거나 소수의 제곱근을 찾게 되면요, 원래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제곱근을 구했는데, 즉 100분의 36에 해당하는 제곱근을 구했는데 10분의 6이에요. 그러면 10분의 6은 100분의 36보다 크지? 이 0.6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 이거 제대로 구한 게 맞나? 싶겠지만 제대로 구한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0.6 제곱을 0.6 곱하기 0.6 나오네. 그치? 소수는 원래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지죠? 혹시 어렸을 때 계산기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계속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요? 한번 내보시죠. 나만 그렇구나. 하긴 뭐 계산기 갖고 논다라는 게 좀 별종이긴 해.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곱해보면요, 소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특성 때문에 분수도 마찬가지겠죠.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수의 제곱근을 찾을 때에는 그 소수보다 커지게 되는 경향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3번에 지금 문제 풀 때는 3번은요,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예요. 자, 5의 제곱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루트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걸 벗긴다 해가지고 정답을 5라고만 쓰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찾는 얘기는 5의 제곱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그때 루트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롭게 적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러면 3번에 2번도 마이너스 7의 제곱인데 결국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치인데 이거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결국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치? 결국 얘는 7이거나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6분의 1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0.2의 제곱은 제곱은 벗기면서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2-1번과 3-1번 한번 보십시오. 태경이 다 했어? 네, 다 했어? 네. 아 그래? 윤지 다 했어? 쉽죠? 그거만 주의해주면 돼요. 그냥 몇 가지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2번의 1에 3번의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 잘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의 4번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그치?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9만 잘 주의해 주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8페이지에 다음 장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를 직접 결국엔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5의 제곱근을 찾아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5의 제곱근, n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루트 5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가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라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번 문제는 아니겠지만 16의 제곱근을요 이 문제 그대로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건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계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치? 근데 근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라서 16. 근데 이런 변태적인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정을 빠뜨리는 문제는 거의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그냥 수학생이 잘못 나왔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네, 진짜 살면서 그런 선생님 만나면 좀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결국에 4번에 2번, 3번, 4번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4번에 2번은 쉬울 겁니다. 4번에 3번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1의 제곱근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정답은 일단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긴 합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얘를 분모에는 루트가 없도록 바꿔주는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요. 두 분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를 해서 실제 시험을 쓸 때는 원래는 지금 이 책의 정답은 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쓰면은 일단 저는 틀리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분모 유리화를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웠으면 제가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모의 유리화를 배웠기 때문에 유리화까지 하셔야지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쓸 때는 루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어요. 그치?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어떤 원리 때문에 똑같죠? 우리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은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랑 똑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단 유리 조건은 제가 아까 구도로도 말했지만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만 된다. 그럼 선생님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라면 얘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고정됩니다.
일단은 내 중학교 때는요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호기심은 궁금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익숙해지는 걸 해봅시다. 우리 반의 목표는.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은 지금 2하고 1 둘 다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루트 2분의 루트 1인데 루트 1이 결국에 그냥 1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에 이 분모 문제에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작업을 해준다. 그게 분모의 유리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쓰는 것까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1번에 3번 한번 씩 풀어보십시오. 7분의 3. 혹시 분모의 유리화 방법 까먹으신 분 있습니까?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어요? 아이, 야 그러면 얘기하지. 선생님 분모의 유리가 뭐예요?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 4-1번에 3번 풀려고 했을 때 걱정됐는데 자, 분모의 유리화는요 요거는 수의 체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유리화를 한다는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기반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요것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모의 유리화의 목적은 뭐냐면은 분모에서 루트라는 기호를 없애는 거예요. 자, 루트라는 기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제곱. 그치? 혹은 빼기.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냥 빼버려? 분수에서 분모의 어떤 숫자를 마음대로 뺄 수 있나요? 없지. 어떤 존재 조건이 막 걸리기 시작한 그런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만약에 뺄 수 있다고 해도 루트 2에서 루트 2 빼면 뭐예요? 0이야.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지.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곱셈을 이용해서 없애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를 없앨 때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제곱이 필요하다. 즉 곱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숫자와 똑같은 루트 a라는 숫자를 곱해서 루트 a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하고 이 제곱근하고 만나게 되면 둘의 기호가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a로 바뀌어요. 근데 분수 같은 경우에는요 분모에 만약에 루트 a를 곱하면 이 원래 주어져 있는 숫자의 크기를 똑같이 유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a를 곱하면 분자에도 루트 a를 곱해줘야 돼요. 왜? 루트 a분의 루트 a가 뭡니까? 1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a를 곱하면 분자에도 루트 a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루트 ab로 이해되세요? 그럼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이 예시를 그대로 바꿔볼게요. 자,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은 여기 있는 이 분모의 루트 1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분모에 루트 1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 분모에만 루트 1을 곱하면 이 숫자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루트 1을 곱해줘요. 그리고 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1을 곱한다는 얘기는 루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그냥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치? 그럼 우리의 목표 달성했잖아. 그러면 분자는 1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4-1번의 3번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거는 예시가 쉬워서 바로 이해가 됐을 거고요. 7분의 3. 7분의 3의 제곱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곱근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루트 7분의 3인데 얘는 7하고 3이
3이 둘 다 양수인 거 보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이때 분모에 누가 곱해지면 좋겠습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7이 곱해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가 있을 때에는 이 숫자랑 똑같은 숫자를 그냥 곱해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루트 7하고 루트 7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7이 되고요. 루트 3하고 루트 7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곱해지냐, 아까는 1 곱하기 루트였기 때문에 그냥 루트 2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썼던 거 루트 B에다 루트 A 곱하면 루트 AB 되는 거. 그래서 AB가 지금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 게, A하고 B가 중학교 범위에서는 다 양수일 때, 루트 안이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4하고 7이 지금 양수인 거잖아. 그걸 먼저 확인하고 3하고 7을 곱하면 20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과정을 너무너무 길게 쭉 풀어 설명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빨리 될 겁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7, 루트 20. 3에다 7 곱하기 20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거를 얘 조건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함정을 빠뜨려요. 그래서 어떤 함정을 빠뜨리냐면은 A하고 B의 범위를 안 주고 그냥 얘가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은 그치 성립하지 라고 하는데 A, B가 음수일 때 저 성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문제로서 함정을 많이 빠뜨려요. 계산할 때는 아마 함정이 안 빠뜨리기 때문에 개념 문제를 함정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준비하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4번이나 4-1번 밑에 빈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분모와의 유의화하는 방법에서 요거 적어주세요. 그 외 다른 상황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을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 그건 합차 공식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은 너무 딥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요것만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근호 안에 아마 제곱수를 줬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근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보시기에는 5번에 1번은 되게 쉽습니다. 루트 4는 2라는 숫자를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그냥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5는 마이너스 9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루트 25가 값이 5다 라는 거에서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5의 제곱근 이게 아니기 때문에 9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루트 4, 루트 25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4는 2, 마이너스 루트 25는 마이너스 5 앞에 있는 9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뒤에 그 루트 0.09는 뭐를 제곱해서 0.09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얘가 바로 안 나온다면은 분수로 바꿔보세요. 분수로 바꿔보면은 100분의 9지. 그러면 9는 3을 제곱해야 되는 거지. 100은요 10을 제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3이 되겠다. 따라서 0.3. 선생님! 자꾸 그러면 내가 거기 앉고 민지가 여기서 나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4번은 어떻게 나와? 태경아? 4번 네. 5번에 4번이요. 그 마이너스 10분의
12. 그렇지. 쉽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는 다르다라는 예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앞서서 얘기한 그 주의해야 될 표현에 대해서 예시로서 2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기 설명이 더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 책에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A 이렇게 나와 있나요? 띄어 나와요. 그 마지막 거기 8페이지 4 끝쪽에 그 약간 보라색이랑 초록색 글씨로 나와 있니? A의 제곱근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2개. 그러면 근데 밑에 초록색 글씨로 제곱근 A는 루트 A의 1개 이렇게 나와 있니? 그러면 거기 나와 있고 표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쓰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쓰라고 하면 잘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꼭 그걸 표시해 주세요. 여기. 일어나세요,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 개를 생각해야 되고 제곱근 A는 플러스만 생각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우는 거 헷갈리면은 이 표현을 그대로 수학 기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제곱근 A는 루트 A예요. 끝. 알겠습니까? A의 제곱근은 얘를 제곱해서 A가 된다는 거고요. 제곱근 A는 루트 A. 그냥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수학 기호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은 거기 옆에 빈 공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 6번에 1번 보면 16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얘기되기 때문에 플러스만 얘기할 거면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양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4. 그럼 1.2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6번에 2번에 답은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5분의 8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8입니다. 다만 이거 지금 유리해보세요. 앞서서 배웠던 그 유리화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유리화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1분 들어볼게요. 윤지양 똑바로 앉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실까요? 유리아 했어요? 했어? 네. 뭐 나왔어, 걔가? 5분의 아, x 40. 그렇지. 윤지도 이렇게 나왔어? 근데 원래 여기서 한 단계 더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단원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가 미리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루트 40이라고 하는 거에서 루트 안에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제곱이 나오게 되면 그 숫자는 따로 빼줘야 돼요. 그러면 4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2의 그냥 계산 여기다 쓸게요. 2의 세제곱에 5가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 제곱이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얘는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5 해가지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루트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이고 얘는 2의 제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5를 해서 이 지수가 제곱 혹은 짝수가 되는 거를 바깥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루트 안을 숫자를 최대한 지수가 홀수만 되게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홀수라고 해서 여기서 3
5 이렇게 남겨달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가지고 최소한 지수가 1만 되게 남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의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바깥으로 빠질 때는 그 제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세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통행세를 내서 2, 즉 이 제곱이랑 루트를 만나서 2로 나눠지고 이렇게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시험이나 아니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봤을 때에는 루트 5분의 8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으로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셔가지고 만약에 수학 관련된 학과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요 요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긴 해요. 네, 이렇게 뭐 유리화 안 하고 여기 팔도 이렇게 원래 빼낼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안 빼내고 이래도 얘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진짜 대학교 한 수학과 관련된 그런 학과를 가서 공부를 되게 깊게 하다 보면은 굳이 얘를 유리화를 필요가 없어요. 원래 분모의 유리화 자체는 약간 분모를 되게 유리수로 만들어서 대소 비교를 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대학 때는 굳이 대소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숫자 값이 뭐가 나오냐 그게 중요해요. 포인트라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실 때는요 혹은 대학교에서도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학문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꼭 유리화 해주시고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수를 바깥으로 빼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답을 구해도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뜯었으니까 네.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니? 네. 아, 내가 뜯어서 줄 걸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6-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풀고 넘어가는 건 다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하니까 쉽죠? 되게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만큼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보다도 그냥 개념책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느껴지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 쉬운데 이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쉬워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번에 1번 혹시 6-1번에 1번하고 2번 윤지 답 어떻게 나왔습니까? 루트 10이랑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유리화가 주저됐어요.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 태경은 어떻게 나왔어? 루트 0.3원이 마이너스 루트 그치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풀마 루트 풀마 5예요? 루트 루트 5? 자 여기서 제곱근 20입니다. 일단 부호는 어떻게 돼요? 그거요? 네 플러스 그치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제곱근 25란 얘기는 25의 루트를 씌우란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뭐죠? 25의 루트를 씌우면 5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그냥 5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루트 5는 여기서 한 번 더 제곱근을 더 씌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볼 때 이런 식으로 함정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는 한번 숙제로 해보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1번 문제만 1번하고 5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4의 제곱근은 2이다 라고 했을 때 4의 제곱근이라면은 일단 9는 어떻게 되죠? 5의 제곱근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4의 제곱근이 2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틀리면 왜 틀린지 그 이유를 쓰셔야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자, 2번 3은 9의 양의 제곱근이다. 양의 제곱근이랑 부호가 아예 주어져 버렸지? 그치? 그리고 9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3이 나와요. 플러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3번 x가 양수 a의 양의 제곱근이라면은 x는 a 제곱이다. 자, 3번 이거 지금 말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x가 양수 a의 양의 제곱근이래요. 플러스 루트 a라고 쓰고 그 다음 문제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x는 a 제곱이다. 아예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아니다. 즉 문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네. 태경이 지금 1번에 3번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제곱근 17은 여기서는 플러스 루트 17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니다. 0의 제곱근은 없다. 0의 제곱근 없나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0의 제곱근 있어요.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이고 개수는 1이다. 네, 이거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을 a 그리고 마이너스 2의 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음의 제곱을 비례할 때 a 마이너스 2. 요거 진짜 함정 문제예요. 어떤 함정이냐면요.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 요 말을 잘 해석해 봐야 돼요. 요거는 루트 16을 먼저 계산하고 시작해야 돼요. 루트 16은 4죠. 그래서 얘는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은요 4의 양의 제곱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4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9는 플러스이고요. 이때 루트 4를 계산해서 값이 2가 나옵니다. 요거 이 1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숫자만 집중하고 바깥에 있는 루트를 안 봐요. 그래서 얘 그냥 4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지금 이 말뜻을 차례차례 계산해보면 4가 아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되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루트 x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일단 여기서 x는 양수예요. 루트 x 제곱의 양의 제곱근 x니까 차례차례 생각해보세요. 루트 x 제곱의 뭐죠? 얘는 x x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의 양의 제곱. 그런 거죠. 플러스 루트 x. 요거 보니까 함정 걸릴만 하지?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해 주세요. 순서대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 풀어도 늦지 않아요.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트 x 제곱 양의 제곱이냐면은 x의 양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x다.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루트 16의 양의 제곱분을 a라고 했으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4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는 마이너스고요. 이게 루트 4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얘가 b가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은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제곱근에서 개념 통치는 쉬운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더럽게 내려면 얼마든지 더럽게 내릴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공부하실 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험 범위 중에서 어려운 거 먼저 많이 공부하고 쉬운 것들은 그냥 대충 쓱 훑어지다가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잖아. 그때 무리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요. 저거는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리고 저런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함정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계속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갈게요. 10페이지.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정말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10페이지에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과 함께 무리수도 결국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있었죠.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무리수도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무리수와 어떤 무리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20페이지 안에 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뭐 거기 앞에 A가 0보다 클 때 거기 책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맨 위쪽에 A의 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요거는 뭐 당연히 이해되시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 제곱의 성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루트 라지 A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 진짜 별표 한 5개를 처음 보잖아요. 자, 그냥 그 책 안 보고 요거 볼게요. 루트 A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숫자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은 사라질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A라고 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 수 있나요? 없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는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마이너스는 루트 9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치?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붙여서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걸 습관을 꼭 갖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은 되게 편해져요. 여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붙여버려요. 이렇게 절대값 마이너스. 그럼 값은 뭐예요? 3. 그러면은 루트 9는 3이죠. 그래서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뭔가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절대값 무조건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그냥 x-3인가요?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3이 a 대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a 때 절대값 바뀌었잖아. 절대값이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벗길 때 절대값 x-3이라고 놓고 푸셔. 절대값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 주어질 때 절대값 푸는 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죠?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부터는 절대값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페이지 2번은 표시를 꼭 하십시오. 표시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11페이지 문제 한번 먹을게요. 11페이지 문제 중에서 몇 번을 풀어보냐면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루트 2x의 제곱은 지금 여기서는 원하는 답변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원하는 겁니다. 루트 2x의 제곱을 한 번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절대값 2x 써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2x다라고 지금 그 밑에 하얀 빈 부분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써주세요. 루트 2x의 제곱은 절대값 2x다라고
쓴 다음에 생각하면은 빈칸을 채우기가 쉬운 겁니다.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x가 양수일 때는 2x가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이 그대로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빈칸은 2x가 되겠지?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윤지야? 그렇지.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러면 3번에 2번하고 3번은 각각 먼저 그 문제 다음에 절대값을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쓰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윤지야. 내가 선생님 이제 알람시간이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주면 진짜 상담이 오겠네. 자, 뭐 쓰라는지 이해되시죠? 태경이 이해되지? 네. 쓰고 제가 1분 드려볼 테니까 그 빈칸까지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죠. 그냥 바뀔 때는 어떻게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해보자. 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3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렇지. 그러면 음수가 얘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응. 그치.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지. 요거 밑에 절대값 여기 안 썼네? 저거 절대 써주셔야죠. 저 습관을 들게 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습관을 기르면 얘가 틀렸다는 걸 이제 볼 거예요. x가 몇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3x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근데 그럼 절대값 볼 때 음수가 나와. 그치? 태경이 3번도 했어요? 오케이.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얘를 절대값으로 바뀌어서 써보세요. 아니 절대값이 바뀌는 거. 얘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사라지면서 절대값 x-5가 되죠? 거기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x가 5보다 클 때는 x-5가 양수니까 음수니까. 음수. 그렇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바뀌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작업이 필요하나요? 이대로. 그치. 그럼 여기는 그대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x-5가 그대로 나오겠지. 이게 2x-2x, 3x, 3x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절대값 푸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푸는 거 혹시 모르니? 아니요. 자, 여기서 부호를 그냥 얘만 바꿔주는 거예요. X. 혹시 이거 x로 쓴 건가요? 네. 자, 절대값 아닌 음수일 때에는 이 안에 있는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지금 곱한 거 보면은 x에만 곱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5에만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플러스인 거는 마이너스 바꿔주고요.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로는. 그러면 지금 여기 x가 뭐고요? 플러스지. 그러면은 여기 안에 절대값이 음수일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됐어요. 좋아요. 잘했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페이지에서 4번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 겁니다.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얘의 숫자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냐 그거를 얘는 약간 도형이랑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루트 a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요. 루트 a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루트 a를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 뭐예요? 루트 a 뭐예요? 루트 2에다가 루트 1을 곱하면 뭐예요? 그치, 이거 나오지. 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이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숫자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가 나오니까 루트 a는 루트 a를 제곱하게 됐을 때는 a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루트 b라고 하는 거는요, 루트 b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말이 즉슨 만약에 내가 루트 a와 루트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루트 a하고 루트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해서 나오게 된 숫자 a와 b를 구해서 비교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도형이랑 연결돼 있다고 했죠? 루트 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혹은 루트 a뿐만 아니라 숫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도형의 넓이가 a일 때 한 변이 루트 a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왜냐면은 이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a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인 요런 정사각형도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루트 b에다 루트 b 있으니까 b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 지금 각각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대소비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정사각형 입장에서 한 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다시 말해 a하고 b를 그냥 크기 비교를 하면 이 길이의 b도 크기 비교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그냥 이 도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루트 안으로만 얘기하면 결국에 루트 안에 숫자가 클수록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되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2루트 3과 루트 7 중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몇과 루트 7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루트 안의 숫자가 큰 게 더 크대요. 그러면 루트 3하고 루트 7 중에 얘가 더 커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안에 넣어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2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에는 아까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제곱이 빠졌죠. 그럼 들어갈 땐 제곱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면 2가 들어가게 되면 제곱되니까 4가 되겠죠. 4 곱하기 3 뭐예요? 루트 12. 그래서 루트 12하고 루트 7 중에 누가 더 크냐요?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제곱근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요, 루트 안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크다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거기서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를 모조리 안에다 집어넣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 계산이 되면은 그냥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서 2루트 3과 루트 3 요거는 계산되잖아. 그치? 요거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얘는 얘가 더 크잖아.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할 생각이 말라고.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때는 집어넣어서 계산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은 대소비교 과정을 해보셔야 된다. 그럼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2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2페이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이해하셨나 싶으니까 13페이지 6번 한번 1, 2, 3, 4번 풀어볼게요. 아마 1번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2번부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결국에는 루트가 아닌 꼴은 루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한번 넣을 테니까 1번은 누가 넣죠? 그치, 루트 5가 넣고 해야 돼요. 2번은 혹시 2번 한 사람? 했어요? 태경이니 2번? 2번은 누가 넣고요? 4. 왜 4가 넣고요? 미안합니다. 루트 15가 어? 그 3에서 4 이하의 좋아요. 뭐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이 내용에서 연결돼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혹시 윤지는 다른 방법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 자, 태경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이 있어요. 루트 15를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구하거나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좀 더 계산하기 편하려면요 4는 루트 16이다. 되죠? 그치? 4를 루트 16 바꾸면 되죠? 이해되나요, 제가? 네. 그러면 루트 16하고 루트 15하고 그 중에 누가 더 커져? 얘가 더 커져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아예 루트 15를 얘가 대략 3점 얼마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를 루트인 숫자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로 되돌리기하기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지. 음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작겠지. 그치?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마 마이너스 0.2가 크다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루트를 씌웠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0.04니까.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2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 중에 2분의 1을 루트로 씌워보게 되면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시면 돼요. 4분의 1. 그치? 그럼 4분의 1하고 3분의 1이 누가 더 크니까? 3분의 1이 더 크지?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떤 수를 곱해서 4가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뭐 이렇게 16이다 이렇게 찾지 마시고 얘를 그냥 그대로 제곱하세요. 4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그냥 그대로 제곱하세요. 0.2의 제곱이 0.04. 그치?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마 얘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페이지는 거기에도 이제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나와 있어서 약간 겁을 주고 있는데 이거 겁을 주는 이유가 얘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유행을 안 타는 아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12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냥 방법을 그 원리도 같이 말씀드린 건데 4번에서 루트 40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네요. 약간 이 논리를 한번 찾아보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루트 기호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루트 기호가 사라질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떨 때 루트가 사라지냐면요. 예를 들어 루트 16 같은 데 있을 때 혹은 루트 25 같은 데 있을 때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16, 25 혹은 제가 그냥 막 예시 들어볼게요. 81, 100 얘네 특징이 다 뭐예요? 5의 제곱수.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제곱수를 찾아야 돼요. 못 찾으라고? 제곱수.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만약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쓰여 있네요. 빈 부분에 11페이지 그 집중 3 뭐 거기 중에 뭐 하얀색 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곱수 찾기로 써주십시오. 제곱수 찾기예요. 제곱수. 제곱수 찾기예요.
정확히는 완전 제곱수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완전 제곱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루트라는 계산에 대한 정의와 그 계산하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소인수 분해할 때 했었을 거예요. 제곱수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 그게 완전 제곱수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수를 얘기할 때는요. 소인수 분해가 꼭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지수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한다. 그래서 혹시나 완전 제곱수라는 말을 했을 때 얘까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거기 여기다 쓰십시오.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 이거까지 거기 써줘. 태경이 이해했니? 네. 알고 있었어? 네. 물론 써야겠죠. 이걸 쓰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되는 거야. 자, 4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여기 이거 지수가 다 홀수네. 그치? 그럼 이 지수를 짝수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때 x를 곱했을 때 여기 2의 세제곱과 5의 제곱, 5의 1승을 짝수로 만들어준다면 기본적으로 2하고 5 하나씩은 무조건 필요하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숫자들이 나와도 되겠지만 그 숫자들도 모두 소인수 분했을 때 지수가 짝수이기만 되는 거지. 확실하게 필요한 숫자는 뭐야? 2하고 5는 무조건 제일 필요하지.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2하고 5를 하나씩만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 곱하기 5에서 10이 제일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저거 뭐 설명했냐면요. 루트 먹게 되려면 완전 제곱수에 있고요. 완전 제곱수는 소인수 분했을 때 지수가 짝수인 거예요. 이거 여기서 풀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실제로 풀 때 이거 썼으니까 지울게요. 이거요. 한 줄로 끝이. 근데 이 한 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다음 응용되는 거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근데 x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였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는 2하고 5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이 네모 혹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지났으니까 y라고 쓸게요. y의 제곱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y 값이 두 번째로 작은 되겠죠. 첫 번째는 y, 첫 번째로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y가 1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였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y가 2일 때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라면 y가 2일 때인 x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따라서 40일 때가 가장 작은 자연수. 아니,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뽑아서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일 때는 3, 네 번째로 가장 작은 때는 4 이런 식으로 조금 틀려요. 그때부터는요 진짜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3이 맞는지 4가 맞는지 5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뒤에 왜냐면 이게 곱셈이다 보니까요 어떤 숫자를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2의 4제곱하고요 3의 2의 4제곱하고 요거는 제가 예시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세 번째, 네 번째일 때는 y가 3, 4 이런 거일 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숙제로는요 16페이지까지 개념책은 16페이지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워크북이 조그만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어디까지 오시냐면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원 친구에서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